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12월 21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2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최근 장세는 뭐 별반 나쁘지 않죠. 오히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는 코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죠. 12월 달 들어서 노골적으로 코스피를 완전히 비팅, 즉 이겨내는 아주 탄력적으로 추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오른쪽 상단에 동그라미로 음영 부분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부터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현재 쿼드러플 위팅 데이나 또는 연말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맞이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힘을 내는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예상대로 현재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재 코스닥만 올라가는 독주 상태는 그렇게까지 평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수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 즉 연말이 지나고 내달, 즉 신년 초부터는 상황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확실치 않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의 지수 상승 또는 대세 상승 장세로 계속 이어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종목 장세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말이죠. 자,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냥 올라가는 것이라 더 급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러한 현재 상황, 이러한 그 종목 장세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큰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안달하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잘 아는 또 우량 고가주가 뭐 대웅제약이나 이런 종목이 말이야 훨훨 날아가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종목이 굉장히 나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괜히 한테 조급한 마음, 또 상대적인 박탈감, 뭐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잘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또 그 상태에서 뒤늦게 손을 대고야 많은 그런 어떤 선택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현재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타이밍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무차별 또는 묻지마. 내가 그 종목을 왜 그 자리에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지 묻지 마세요. 라고 하는 뜻의 현재 단어가 묻지마죠. 묻지마 시세거든요. 그러한 시세가 나타날 때가 보편적으로 과열된 상태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현재 아주 심한 최상위 과열 단계, 즉 제3단계까지는 아닌데요. 2.5단계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수들은 이미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단계로 접어든 상태로 봐야 됩니다. 이 선수들은 빠져나가려고 궁리를 하는 그런 터에 뭣도 모르는 일반 개인들이 이 자리에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인기 시세 고점에 들어가면 진짜 생고생 하거든요. 오히려 뭐 본조는커녕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정도 수준에서 팔고 나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수차게 많습니다. 차라리 그럼 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위험도 크므로 그런 종목, 그런 시세는 우리 종목이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하는 장기적인 정속 투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정속 투자에 한눈 팔지 말고 말이죠. 매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2차 전지. 2차 전지, 뭐 테슬라가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꼼짝 안 하고 있고요. 또 전고체 얘기가 나옵니다. 토요타가 전고체를 장착한 전기차를 개발해서 내년에 시험차를 공개한다고 하죠. 그런 거.
다음에 삼성전자, 야, 이것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AP, 스마트폰 두뇌 칩 역할을 하는, 현재 부품이 AP입니다. AP. 새로운 AP, 자체 개발한 새로운 AP가 나왔죠. 엑시노스 가칭 2100입니다. 자, 요것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약주도 오늘 뭐 매경에 보니까 기사가 나왔길래 그것을 인용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환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인데요. 일단 순서를 밟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저한테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들의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슈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부양책에 다시 교착 상태로 빠졌다고 하죠. 야, 그 미국 계속 그래요. 뭐 언젠가는 되겠죠. 어찌됐든 그 기대감이 살아있는 이상 현재 그 호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WTI 미국 텍사스산 중진류의 가격이 계속 올라와요. 지난 주말에는 1.82%나 올라왔습니다. 해서 잠깐 이 부분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약간 코스닥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달 들어서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1월 달부터네요.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거쳐서 약 거의 한 2개월 내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일단 그림으로 확인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올라가는 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코로나, 치료제 또는 백신이 나와서 이제 그것이 내년부터는 종식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경기 회복 두 가지가 이제 작용이 된다는 건데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유가가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그에 부대해서 정제 마진 및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는 약간의 시차는 있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에는 비례적으로 움직인다. 정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정의 방향으로 비례해서 움직인다. 유가는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아니라 정제마진은 정제마진 한 번 좋아지면 아주 가파르게 좋아지기도 하죠. 근데 정제마진을 제외한 일반 석유화학 제품의 마진은 약간 비례적으로 정의 방향으로 증가하거나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왔을 만큼 그런 식으로 비례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즉 스프레드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하고 직결되는 종목들이 있죠. 바로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분, 또 하나솔루션의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한 예상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와 관련된 그 펀더멘탈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실적과 관련된 호재는 별반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음 분기에 한 분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적어도 이 슈퍼 사이클, 호황 사이클은 한 2년 정도는 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2년 내지 더 길면 3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업황 사이클까지 이제 맞아게 된다는 관점으로 현재 유가 흐름을 계속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국의 경제 공작 1년에 한 번 하죠. 현재 내년에 경제 목표를 설정하는 최고위급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8대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그 중에 탄소 배출 절감이라고 하는 목표가 하나가 보여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현재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협조적인 나라 양대 국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미국, 그 중에서 트럼프였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이었습니다. 이 양대 국가가 이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는 건데 바이든 시대를 맞이해서 미국도 그리고 중국도 이번에
환경 문제를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유럽은 이미 하고 있었고요. 또 유럽은 또 강화시키는데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도 참여하고 또 중국도 참여하는 식이 되니까 자, 환경과 관련된 직결된 분야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다 해서 보면 전기차 시대가 더 활성화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 더 빠른 보폭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이거를 연속 급등했다는 건데 이것도 잠깐 보시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테슬라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5%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그 금요일 날 무려 6% 이틀 동안 연속 상승을 했으며 이틀간 합계 상승폭이 무려 11%나 급등을 하면서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거든요. 자, 우리나라한테도 이것이 상당히 큰 호재일 텐데도 전혀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등등 이사전지들도 종목별로 약간씩 편차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힘을 받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유가 있죠. 이것은 연말 특수사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LG화학이나 삼성 SI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이 움직이려면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삼성전자 못 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못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더 보도록 하죠.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부로 1103원, 1103원. 잠깐 볼까요? 원달러 환율 1103원.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 2주 동안 꾸역꾸역 상승하는 모습, 즉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외환 당국이 약간 개입한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구두로 개입했었고 실제로도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 개입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달러 환전을 하기 위한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현물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 빠져나가는 것과 약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현상도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다시 원달러 환율은 추세적으로 내려간다. 즉 원화 가치는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개념. 외국인들의 순매수와 더불어 환율의 방향도 바뀔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같이 더불어서 매일매일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그 시점에서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이제 수직까지는 아니겠죠. 가파르게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과 개인들이 동시에, 그런데 약간 재밌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기관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네요. 개장 초만 하더라도 순매도 했고, 개인들이 순매수로 모습이 나왔던 건데, 개인과 기관이 장 후반에 바뀌었습니다. 연기금이 참여를 했고요. 금융투자가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끝에 오면 올수록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특히 배당 기준율이 12월 30일 다음 주 수요일 날이네요.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인데 그때부터 그들의 입장, 포지션이 이제 바뀔 소지가 높다는 것을 미리 감안해서 좀 바뀌는 그 포지션을 미리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예행 연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순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상당히 가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주체는 일반 개인이죠. 일반 개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차트가 막대 그래프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매 그래프입니다. 1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삼성전자가 나빠서 매도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연말 일하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냥 매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해가 바뀌면 바뀔 소지가 대단히 크다 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봐야 돼요. 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5.7. 이것도 그래요. 12월 30일 날 배당락되면서 베이시스가 정상화된다는 거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특히 삼성전자를 볼 때,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왼쪽 하단에 프로그램 매매 일별 동향이 나오는데요. 오늘까지 합해서 7거래일 연속 대규모의 비차익 위주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다 안 보이시겠지만 색깔은 보이시죠?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매도했다는 뜻이죠. 7거래일 연속 순매도인데요. 중요하다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 빨간색, 즉 순매수하는 순간 삼성전자가 뜨면 삼성전자 하나만 뜨는 게 아니죠. SK하이닉스, 또 뭡니까, LG화학, 삼성, SDI, 또 관련된 IT 대형주들 일제히, 현대차까지 다 포함돼서 일제히 다 뜬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그 타이밍과 이 뭡니까, 이 수급을 유의해서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를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늘 이제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이슈인데, 이왕이면 관련 종목, 삼성전자가 최근에 지금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벌써 한 일주일, 5거래일 정도 연속해서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실망할 필요가 전혀, 원래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비정상인 것이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박하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이고, 최근의 조정은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가는 게 삼성전자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새로운 GPU, 새로운 RTX 30 시리즈인가요? 자, 그것을 2차 수주를 받았다는 이슈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자, 오늘은 이겁니다. 자, 1월 12일 날 CES 세계 최대 가전전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갤럭시 S21, 갤럭시 S21의 장착세 자체 개발한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거는 현재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체 AP, 엑시노스가 개발돼서 보급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죠.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야심작 또는 회심작 2100 가칭입니다. 2100을 공개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놀랍습니다. 완전히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고 설계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설계의 기본적인 골격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 골격은 ARM, 영국계 회사죠. 자, 이 영국계 회사 ARM 코어 기반을 해서 CPU, 기반한 CPU가 기본적으로 깔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NPU, AI, 인공지능을 위한 새로운 NPU, 신경망 처리 장치입니다. 신경망 처리 장치까지 새롭게 탑재됐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 전에 나왔던 엑시노스와는 상당히 성능이나 기능 측면에서 탁월한, 상당히 그 개선된 그러한 그 AP가 될 것으로 기대가 좀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2019년도 그때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던 건데 엑시노스 990 결국에는 실패했죠. 국내 갤럭시, 당시 갤럭시 S21 겁니다. 갤럭시 S20에 탑재가 안 됐습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이번에는 탑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그 전에 있었던 엑시노스 990은 사실상 완전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만행할 수 있는 야심작 또는 회심작이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어느 정도 통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부분, 현재 지금 AP 세계 최고 업체는 퀄컴이고요. 그리고 애플입니다. 애플은 자체 개발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퀄컴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AP는 스냅드래곤입니다. 스냅드래곤을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거죠.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부분 비전 2030 133조 투자한다는 것. 자, 각 부분의 1위를 각 부분의 1등까지 등극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포부 내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 차질 없이 순항하고 있다 하는 관점에서 하나씩 현재 그런 식으로 실력을 키우고 있다, 또 떡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도요타가 말이죠. 2021년도에 굉장히 빨라요. 전고체 배터리 아시나요? 자,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차 전지, 뭐 현재 양극재, 음극재, 뭐 또 분리막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전해질도 있죠. 전해질 이렇게 4대 소재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해질입니다. 액체거든요. 가끔마다 2차 전지가 폭발을 하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2차 전지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것도 그 액체 덩어리, 그것 때문에 이제 무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고체를, 그 전해질을 고체를 만들고, 또 고체를 만들면 분리막이 또 불필요합니다. 획기적인 또 다른 개념의 2차 전지, 차세대 전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전고체 전지라는 건데, 그 전고체 전지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예상되는 것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참 뒤에, 또 상용화 된다 하더라도 더 늦게 해서 2018년도나 2020년도 그 정도에는 향후 한 10년 정도 후에나 상용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건데요. 갑작스럽게 지금 도요타가 말이죠. 도요타가 정식으로 지네들이 직접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2021년 내년도에 시험차이긴 하지만 공개를 한다 해놓고,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 2025년 이전에 아마 2년 내지 빠르면 2년, 길면 4년 이내에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혔다고 그래요. 만약 이게 사실 이거 현실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한국의 배터리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설사 그들이 그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그렇게 개발을 한다, 상업화에 성공까지 한다라고 하더라도 향후 3년 내에는 현재 큰 문제는 없을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한국은 상당한 기술력 우위에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리튬을 보다 하이니켈이라고 하죠. 하이니켈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주행거리 5한 번 주행해서 500km까지 갈 수 있는 제3세대 리튬 전지로 NCMA라고 합니다. 그런 배터리 내지 또 각각의 약간 특장점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또 다른 방법의 그러한 그 차세대 전지가 개발되고 장착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승부를 하고 있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지금 그것이 약간의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외형 시장,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CAGR, 연간 성장률이 최소한 40% 정도가 아니라 50%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현재 진입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워낙에 외형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그러한 현재 그러한 그 약간의 하자라든가 문제점 이런 부분 모두 덮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이 문제가 크게 비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감안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문제가 큰 문제 되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도 도요타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제약주가 급등한 것은 그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뭐 대웅제약, 일양약품, 중건단, 유나이티드 제약, 동아제약 같은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매경에 나온 기사는 이런 내용이죠. 저 CLT론이나 그 항체를 이용한 치료제고, 60전의 혈장을 통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어느 정도 성공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부 사용 승인까지 이제 받아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자,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10개 가까이 됩니다. 근데 임상 환자를 모집하는데 임상 환자 잘 모집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승인은 받았지만 제대로 임상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현재 16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치료제 시장은 만약에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은 국내에 국한된 소지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 시장 자체가 작습니다. 국내 시장 머물 때에는 뭐 현재 1,000억 원 내지 일단 전체 시장 규모가 1,000억 원 내지 많아봐야 2천억 정도이거든요. 그것도 몇 개 회사가 나눠서 가진다고 하면 고작해야 아무 특정 회사가 좀 매출을 많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1,000억 원 이하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죠. 그 정도 갖고는 뭐 셀트리온의 매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니까 실효적인 펀더멘털의 어떤 특기할 만한 개선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백신이 보급되는 될수록 환자 수는 줄어들 테니 더욱더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제약주들이 급등한 것은 어떤 펀더멘탈로 급등했다기보다는 시대적인 상황이 그래서 그런 이슈에 사람들이 몰려서 그냥 시세가 분출한 것이다. 즉, 현재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급등한 거랑 같은 성격의 그런 인기 시세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더욱더 거품처럼 날아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현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개발하는 것도 개발하는 거지만, 결국 이건 특히 백신 같은 경우는 생산을 얼마나 빠르고 또 안전하게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유력한 대상 종목은 여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다. 지금 당장은 느리지만 그런 것이 하나 둘씩 이렇게 밝혀지면서 한자 재료로 주가에 반영되는 수순이 나왔을 때에는 그 반영 효과는 지금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세게 나올 소지가 높다는 관점에서 안전하기도 하고 투자적으로 상당히 또 유망하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다른 거 배척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관점을 꼭 설명드리고자 해서 다시 한번 또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장과 관련돼서 너무 조급하게 보지 마십시오. 어차피 주식은 장기 승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112년 주식 역사에서 또 여실히 보여주듯이 또 대표적인 인물이 워렌 버핏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석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 최종적인 승리자가 됩니다. 특히 일반 개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야로를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욕심을 부리면 망합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돼서 동의하시거나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으셨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이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